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예, 며칠 지났습니다만 이번 3.1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야기했죠. 빨갱이를 무려 5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빨갱이 연설이? 빨갱이 연설을 5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과거의 일제시대에는 독립투사를 비적으로 또 독립운동가를 사상가로 몰면서 빨갱이의 낙인을 찍었다. 얼뜻 들으면 앞으로는 뭐 빨갱이 이야기하는 사람 몽땅 친일파로 모는 뭐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내었죠.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당선된 후에는 뭐 특별판으로 보정해서 냈습니다만은 거의 1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함흥농고를 나왔고 정확히 함흥농고가 아니겠죠. 함흥농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함흥농업을 나왔고 졸업 후에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었다. 일제 공무원이 된 거죠. 시험 봐서. 근데 거기에 또 보면 우리 변호사답게 말을 어떻게 북한 치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했고 1950년 10월경에 있습니다만은 유엔군이 진주한 기간 중에는 농업과장을 하다가 내려왔다. 물론 공산당 입당을 갖다가 끝까지 거부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북한 치하가 이것이 김일성 정권 치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히로히도 일왕 치하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에서 농업개장, 농업과장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살인데 뭐 북한 치아 뭐 자꾸 갖다 끌어대고.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지금 말하면 고등학교인 거예요. 농고예요, 농고. 농고 나오면은 18, 19. 저희 아버지가 참고로 1922년생 좀 살아 계십니다만은 22년생 평양 사범을 나오셨습니다. 저 백선엽 장군하고 동기고요. 네. 그리고 그 교편 잡으셨잖아요. 아버지 졸업하고 일제하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고등학교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름은 소학교가 있고 고보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었을 뿐이고 대한민국엔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조선반도에는. 자, 그렇다면은 함흥농고 나왔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1920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배가 비슷해요. 1938년쯤에 38년, 39년 일제 공무원이 된 거네요. 된 건데 거기 일자는 표현 안 썼어요. 그냥 북한 치하라고만 썼습니다. 참, 아이고 간살스럽다. 뭐 그냥 쓰면 되지 뭐. 전 묻습니다. 네. 묻습니다. 네. 우리 김영광 실장을 갖다가 저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정하고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친일파입니까? 왜? 그것도 시험을 봐서 저희 아버지 같이 무슨 평사를 나와서 선생님이 되신 게 아니라 네. 지금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었다면은 자, 친일파입니까? 아니면 빨갱입니까? 오늘은 국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빨갱이라고 욕먹는 게 되게 싫은 모양인 거야. 친일파하고. 그러니까 3.1절 100주년을 맞아가지고서 뭔 좀 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 1938년쯤에 제가 이 말을 한다고 뭐 잡아가지는 않겠지만 38년쯤에 네. 일제하에서 농업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예요. 농업개장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무슨 뭐 안양시청 농업개장이 아니에요. 함흥이라는 100% 농업사회 아닙니까? 근데 물론 거기는 또 중화기지도 좀 있었겠지만 흥남시청입니다. 흥남도 뭐 중화기지도 있겠지만 일제하에 조선이라는 사회는 100% 농업사회에서 농업개장하고 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친일파인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친일 청산하겠다는 게 박정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박정희는 일제시대에 뭐였습니까?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에 가서 만주 군관학교 졸업하고 중위로 만주 벌판에서 전쟁도 못 해보고 뭐 좀 해볼까 그러다가 한국으로 이제 일본이 항복하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문재인 씨 아버지는 흥남시청 농업개장까지 했으면은 이건 핵심적인 그리고 친일파라고 욕 먹을 수밖에. 박정희 보고 친일파라고 때려 죽이자고 그런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적용해야지. 그리고 또 무슨 뭐 북한 치하? 북한 치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개장하면 이건 빨갱이지. 이게 무슨.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경우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옛날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는요 국장이라는 직위가 없었어요. 보면은
총독이 있고 뭐 웬만한 데는 예를 들어 군수, 시장 군수가 있으면요. 그 밑에 바로 계장 과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내무과장하고 농업과장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애청자분께 말씀드리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일자에서 중요한 그 공직을 했고 북한 치하에서 또 뭐 중요한 보직을 했다고 해서 그걸 친일파 빨갱이라 욕하는 게 터무니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그럼 그 그런 박정희를 왜 그렇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야말로 국민 통합의 시각으로서 보면 우리 국가를 바라봐야지. 여전히 100년 지났는데 또 이제는 보면 앞으로 좀 남은 것이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요? 이게 친일파 청산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의 예. 원내대표하는 홍영표 씨, 그 부친은 아니죠 조부죠. 홍종철은 저희가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종철 그 사람은 중추원 참입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총독 자문기관인 중천 참의 그 당시 총독이 다스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뭔가 보면 뭐 국무회의 비슷한 내지는 국회 역할을 하는 그래서 남북한 조선 반도에 한 80여 명 되는 중추원이 있었어요. 이거 장관급 친일파인 거죠. 장관급이에요. 자, 그러면 박정희는 그 지금 뭐라고 육군 소위 정도 하다가 만주 볼판에 좀 댕기다 온 사람을 그렇게 친일파라고 때려 죽이겠다고 무슨 100년 지금 좌파들이 지금 지난 한 20년 죽을 똥 싸면서 이승만하고 같이 땅에 파묻겠다고 그랬는데 그 지금 집권여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중천 참의 장관급 친일파의 친손자인데 그 친일 척결은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문 대통령 목을 잘라 죽이나요 그러면? 아니 문 대통령 할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자신의 부친이 바로 일제 치하 내지는 공산당 치하에서 농업과장 요즘 말하면 농민들 수탈하는데 앞장선. 아 그러니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농업계장 일제 농업과장입니다. 말기에는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을 때 얘기하시는 게 공출해가라고. 공출이죠. 일제 말기에 공출해가고 또 무슨 또 징용해가고 한번 나섰던 사람일 텐데 자기 아버지는 그 뭐 그렇게 중요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을 실 빼버리고 친일 청산하면 뭐 자기는 뭐 어떡할 거야 지금. 그래서 이번 작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평양 공동선언을 합니다. 거기 4조 3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과 북은 14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의있게 개최하며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즉 마치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이 3.1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들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상해 임시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다면 이런 바보 같은 합의를 할 수가 없겠죠. 아니 물론이죠. 북한의 역사 기록은 뭐 김일성 저 위대한 수령님의 그 뭐 자서전 뭐 역사와 함께인가 뭐 그런 거에 나와 있고 예. 현대 조선 역사는 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거 똑바로 읽어드릴게요. 예. 민족주의자들 중 네. 완고하고 반동적인 층은 네. 중국 상해에 모여 이른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반동문자네. 이것은 인민대중과 유리되어 있는 망명 집단 허수아비 정부에 지나지 않았다. 즉 김구를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는 허수아비 정부였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임을 하는데 네. 촛불혁명 가지고 박정희 같은 친일파들 욕먹이고 또 부관 참시하고 하는 것들은 뭐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그러니까 3.1운동에 우리가 정신적 계승자라고 자부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여간 촛불도 이어받고 이어받을 것도 많다. 하여튼 100년 전 저 임시정부에 이게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우리가 그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았으니 네. 친일파 이 새끼들 꼼짝 마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집권당의 당청 수뇌부가 친일파 후손인 거예요. 거기다 북한을 갖다가 슬그머니 끌어들이려 했는데 북한에서는 보면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를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걸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3.1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그것이 건국이었다면은 1919년에 건국됐으면 1948년에 9월 9일 날 수립된 북한 정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못다는 거예요. 1948년
5월에 남북 면석회담 해가지고 이제 김규식, 조수왕 선생 올라갔고 했을 때 김일성이하고 김구 선생, 김구 주석께서 단독 회담을 했어요. 5월 3일 날, 48년 5월 3일 날. 북한은 그때부터 김구는 그냥 정신 나간 할아버지로 취급을 해서 자 김일성이 그건 어디 인용을 좀 해주시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1985년 8월 일본 월간지 3개 세카이하고 회견을 했는데 김구가 그 자리에서 48년 5월 3일 날 만난 자리에서 지난날의 죄가를 털어놓으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과수원을 하나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가슴이 뛰는 이야기고 이제 이런 자 김구와 백범이 자신의 지난날 죄가를 털어놓으면서 여생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과수원을 하나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다음 그 김일성 조작집 4권에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1948년 5월 3일 김구를 만났다 내가. 김일성 자기 나레이션인 거죠. 김구가 나에게 임시정부 주석의 관인이죠. 직인을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장군님이 국가의 지도자이시니 이를 맡아달라고 했다. 내가 선생이 내놓은 상하이 임시정부 인장은 그냥 갖고 가십시오. 내가 그 인장을 받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 임시정부 주석하니 김구 선생은 동네 강아지 취급하는 놈들이 임시정부 뭐 무슨 창건 100주년 행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 이 쫑간나 새끼들 뭐 정신 나간 그런 거 보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좌파 여러분 바로 그런 걸 보러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1986년에 위대한 품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했는데 바로 이 이야기 자기 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김일성 조작집에 나오는 이야기 색깔에 나오는 내용을 버무려 가지고 김주석 30살 난 새파란 놈 기대기 새파란 놈이 김주석 뭐 가수원이나 칠 때니까 하고 뭐 관임 그깟 갖고 임시정부하기 뭐 대단한 거라고 개코 가라고 장군님 그렇죠 장군님 이랬다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자 이 방송 들으시고 이 방송 보시고 정말 좀 같이 분노해 주시기